네, 안녕하세요. DL 테니스의 이동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고급 발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올렸던 기본적인 리듬감, 상대가 공을 쳤을 때 1, 내가 받아치는 게 2, 이 리듬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였던 콘으로 공을 잡는다라는 느낌, 이걸 플러스를 하나씩 제가 지금부터 해 나갈 텐데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발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 있는 발리가 있어요. 발리라고 큰 틀의 발리가 있어요. 그런데 싱글 플레이 할 때 발리와 더블 플레이 할 때 발리와 이게 뭐 포칭과 이거는 큰 틀 안에서 나누어지는 발리인데 이건 사실상 다 다르다라고 저는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큰 틀의 발리, 그러니까 바운드 없이 공을 치는 걸 발리지만 싱글 할 때의 발리와 더블 할 때의 발리와 포칭 할 때의 발리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저희가 기본적으로 발리를 잡는 그립, 위치에 따른 치고 들어오는 서비스 라인에서 발리, 앞에서 발리, 이런 것들을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리의 그립을 컨티넨탈 그립이라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컨티넨탈 그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들도 그렇고 뭐 대학 선수도 그렇고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크 컨티넨탈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립을 잡는다라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손의 모양도 다르고요. 이 그립의 두께도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 어디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는 이만큼 틀리고요. 누구는 이만큼 잡혀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컨티넨탈 그립은 우리가 말하는 험머 그립이에요. 험머 그립. 라켓을 내려놓았을 때 일자로 된 상태에서 내 손이 잡았을 때 편하게, 이게 컨티넨탈 잡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틀어지잖아요. 발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컨티넨탈 그립이 아니에요. 험머 그립을 잡으시고요. 포핸드도 치고 백핸드도 가능하게.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포핸드 그립 발리도 포핸드 있고요. 백핸드가 백핸드 틀어서 하는 발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그립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컨티넨탈 그립이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테니스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스텝 중에 스플릿 스텝을 제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발리에서는 스플릿 스텝이 가장 중요하고요. 스플릿 스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내가 스플릿 스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 포핸드 발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스플릿 스텝 나가고 그 다음에 발리죠. 이건 기본적인 발리예요. 공이 천천히 왔었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상 발리 이렇게 쳐요. 공이 빨라지고 더 빨라지는 하이 레벨에 올라오면 공의 스피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뭐 서서 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다리 한번 봐주세요. 포핸드를 치거나 백핸드를 쳐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 발이, 오른발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발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발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플릿 해야 이 발이 나갈 수 있어요. 스플릿 해야 이 발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틀면 이 발이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밸런스 다 무너지고 이건 새로운 다른 테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포핸드, 백핸드, 발리 모든 스텝에 이거, 그 다음 백핸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스플릿 가고 그 다음 발리죠. 그죠? 스플릿 가고 그 다음 발리예요. 더 빠르면 내 몸 쪽으로 오든 더 공이 빠르면 스플릿 빠지고 발리예요. 그래서 절대 이 발이 움직이고 나면 이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 스텝이 선수들처럼 스텝이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스플릿 스텝, 자 뭐가 됐어요? 걸어왔어요. 스플릿 스텝을 했어요. 그 다음 틀지 마세요. 와서 스플릿 스텝 원하는 대로 그냥 치시는 거예요. 내추럴하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때 이렇게 배우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때는 다시 처음이에요. 처음. 모든 선수들을 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공을 조금 어느 정도 잘 치시는 분들을 보시면 분명히 스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자, 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스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스플릿 스텝, 그리고 스플릿 스텝이 끝나자마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디렉션을 옮겨야 돼요. 스플릿 스텝을 하고 다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전편 영상에 보시면 상대방이 치려고 하는 게 1, 내가 치는 게 2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치려고 하기 전 내 레디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 짧게 들어가는 거죠. 자, 몸이 발리를 하는데 몸이 이렇게 틀었어요. 그러면 이 상체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체가 같이 빠져요.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옆으로 나오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상태에서 저쪽으로 공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내추럴이에요. 그래서 스플릿 스텝을 했어요. 그리고 공의 디렉션에 따라 내 상체가 조금 틀어지는 거죠. 조금.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 하실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 상체는 내추럴하게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내 운동 에너지는 저쪽으로 미는 거예요. 발리도 저쪽으로 미는 거죠. 그래서 상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한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라켓을 놓고요. 눈동자는 앞을 보고 있으면서 라켓을 한번 빼보세요. 옆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넘어가면 라켓이 내 시야에 안 보여요. 이만큼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정면을 보고 있으면 라켓이 내 눈에 잡혀져 있는 만큼만 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켓을 너무 뒤로 빠지는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플해야 돼요. 간결해야 되고요. 발리는 이게 레벨이 하이 레벨로 올라갈수록 공이 세지기 때문에 그냥 터치만 해도 발리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이걸 스윙으로 몸에 익혀 놓으시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공을 앞에서 쳐라. 그 다음 발과 같이 해라.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너무 앞에서 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미리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보다 내추럴하게 공을 기다렸다 치든 공이 천천히 오면 내가 달려 들어가서 치든 이걸 내추럴하게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립, 레디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립, 컨티넨탈 그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트 앞에 놓으신 상태에서만 내가 내 몸 쪽으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시면 돼요. 이게 이만큼 올라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켓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을 항상 올리고 이 상태에서 라켓을 올린 상태만 되시면 돼요. 레디 포지션. 자, 싱글이 레디 포지션과 뒤에서 들어오는 레디 포지션은 내추럴 해야 돼요. 제가 영상을 보면 다 발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이 발리는 더블, 내 파트너와 내가 여기 들어왔었을 때는 가능해요. 이렇게 잡아도. 그런데 보통
발리는 편안하게 잡고 계시는 게 맞아요. 내 몸 쪽으로 들어오는 공은 빼서 쳐야 되겠죠. 그리고 포핸드로 오면 팔이 빠지면 거의 다 잡거든요. 이걸 이렇게 잡고 있으면 더 움직임이 둔해져요. 그래서 내추럴하게 편안하게 잡고 계셔야 돼요. 들어왔었을 때도 내추럴하게 편안하게 뿜, 편안하게 뿜, 편안하게. 엘보가 몸 앞에 조금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너무 과장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포칭, 더블을 하는 제 파트너가 베이스라인에 있고 내가 네트 플레이예요. 네트에 있어서 내가 발리를 하려고 준비하는 이거와 프로들은 라켓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라켓을 이 하얀 테이프가 내리고 있어요. 리액션이 빨라야 되니까. 두 번째, 포칭의 발리는 또 다른 거예요. 내 파트너와 약속을 했고요. 내가 이 공을 미리 나는 이 공을 끊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있는 건 괜찮은 거죠. 가서 포칭 해버리면 되니까요. 이 존에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존에서 절대 이렇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거 스탁돼 있는 뻣뻣하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내추럴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백, 포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 그립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포지션이에요. 내 팔꿈치의 위치예요. 그래서 팔꿈치가 절대 몸 쪽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지 말고 사실상 신체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특히 여성분들은 팔을 이렇게 디뎌 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팔이 이렇게 웨이브 져서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코칭을 할 때는 내 학생의 신체도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만은요. 지금 그냥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발리에서 팔꿈치는 너무 벌리는 것도 아니지만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 원리는 팔이 안쪽에 붙어 있게 되면 포핸드 발리를 하든 백핸드 발리를 하든 이때 라켓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팔꿈치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급하게 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공이 하늘로 가죠. 이걸 막기 위해 팔꿈치를 살짝 빼라고 얘기한. 팔꿈치를 살짝 빼게 되면 라켓이 움직임이 내가 원하는 내가 맥스로 이 정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팔꿈치는 안에다가 붙여 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 준비할 때 팔꿈치를 빼놓고 편안하게 그 다음 팔꿈치를 안에다 집어넣고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 팔꿈치는 몸 쪽으로 살짝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